아는 것이 힘이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재앙이 된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인데요. 이 대한민국 검찰이 압수했던 비트코인이 감쪽같이 사라졌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범인이 훔쳐갔던 이 비트코인을 다시 돌려놨다는 사실인데요. 이 국가가 범죄자로부터 빼앗아서 금고에 넣어둔 자산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디지털 금고도 안전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도리어 범죄자가 이리저리 쥐락펴락한 셈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 검찰의 디지털 금고에 난 구멍과 그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검찰이 작년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비트코인 320개, 우리 돈 300억 원대 규모를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이 320개는 애초에 경찰이 압수해서 검찰로 이관한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2021년 그 도박 조직을 검거하면서 총 1798개의 비트코인을 찾아냈었지만요. 압수 진행 중에 누군가가 전자지갑에 몰래 접속해서 1476개를 가져가 버렸고, 지금 나머지 320개만 간신히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지켜낸 320개를 검찰이 넘겨받아서 오프라인 콜드월렛 장치에 저장해두고 있었던 건데, 당연히 오프라인은 뭐죠? 인터넷과 차단된 장치니까 철통 같은 디지털 금고였겠죠. 근데 작년 8월 당시에 검찰 내부 인사가 바뀌면서 압수한 코인 인수인계를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담당 수사관들이 코인 수량을 확인하려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요. 그 사이트가 가짜 피싱 페이지였어요. 그 순간 콜드월렛의 비밀키가 해커한테 유출되어 버렸고, 금고 안에 있었던 비트코인 320개가 순식간에 해커의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오프라인 지갑이라고 안전하다고 믿었었지만 사람의 한 번 실수로 무너진 셈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검찰 측에서 이 사실을 즉각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압수한 코인은 재판이 끝나서 몰수 확정되어서야 비로소 국고에 귀속이 되는데요. 올해 1월달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나오고 몰수 절차를 밟는 도중에 코인이 사라진 거를 눈치챈 겁니다. 이 탈취된 지 몇 달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분실 사실을 파악한 거죠. 검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부 감찰이랑 수사에 들어갔었지만은 여기서 드러난 정황은 수사관들의 실수 외에는 내부 직원이 공모했다거나 추가 범죄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보다는 인적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로서 결론이 난 셈인데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드러난 모순이 있죠. 이 범죄자한테 빼앗아서 국민의 재산으로 보호해야 될 코인을 정작 국가 시스템의 허술함 때문에 다시 도난당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압수한 비트코인조차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관리체계의 구멍이 그대로 드러난 건데, 다행히도 금전적인 피해는 막았지만 만약에 코인을 끝끝내 되찾지 못했다면 국가의 권위랑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커는 왜 훔쳐간 코인을 다시 돌려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커 입장에서 훔친 코인을 가지고 있어봤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검찰이 뒤늦게나마 코인 탈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블록체인 추적에 착수해가지고 유출된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탈취된 코인들이 옮겨져 있던 해커의 최종 지갑 주소를 특정해냈습니다. 이 곧바로 국내외 주요 거래소들과 공조해서 그 지갑과 연결된 코인은 동결시켜버렸고요. 일종의 디지털 봉쇄 조치를 취한 셈인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는 고객 확인, KYC가 철저하니까 해커가 훔친 코인을 보내오면 즉각 이상자금으로 포착이 됩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에서도 해당 지갑의 코인이 해킹 재산이라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출금을 받지 않도록 막아버렸는데요. 결국에 해커 입장에서는 이 훔친 비트코인을 어디로 옮겨도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코인으로 섞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로서 탈취 사실을 인지한 지 약 한 달 만인 2월 17일 해커 지갑에 남아있던 비트코인 320개가 다시 검찰 지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커가 스스로 포기하고 반환을 한 모양새인데요. 이 검찰이 곧바로 이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콜드월렛으로 이체를 했고, 해커 손에 넘어갔었던 자산에 대해서 마침내 검찰이 완전히 통제권을 되찾은 겁니다. 다만 이게 바로 해커를 잡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범인의 신원은 밝혀내지 못했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번 사건은 돈은 회수했지만 누가 어떻게 코인을 가져갔는지 끝내 밝혀내지 못한 채로 국가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노출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파급 효과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사건 직후에 검찰과 경찰을 포함해서 수사당국은 전국적으로 압수 가상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예전에도 수사 중에 보관하는 비트코인 22개, 약 21억 상당을 잃어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최근에 광주지검 사건을 계기로서 전수조사를 하다 밝혀진 건데, 몇 년간 몰라칠 정도로 방치되었던 터라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잇따라 드러난 사례들에 대해서 당국은 부랴부랴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올해 초에 연방수사당국이 압수해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 수천만 달러치가 내부 관계자에 의해서 무단 유출된 의혹들이 불거져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들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다루면서 예상하지 못한 허점을 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범죄자들은 그런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 디지털 자산 시대의 공공 부분의 준비 부족이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은요, 자칫 국가 권력이 범죄자한테 일시적으로라도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단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번 사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봐요. 먼저 팩트를 정리하자면은, 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피싱 해킹으로 탈취당했다가 거래소 협조로 인해 가지고 해커가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차피 코인을 다 되찾았으니까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안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자가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의 시각도 있겠죠. 세 번째로, 디지털 자산 시대에 수사기관이 대비하지 못해서 벌어진 필연적인 사고라는 구조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는 이 세 번째에 가까운데요.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공적 시스템의 미비함이 가져온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압수한 코인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고 점검을 할지, 콜드월렛 키를 어떻게 취급하고 공유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과 전문성이 부족했다라는 거. 이런 시스템적인 허점 때문에 압수한 코인도 결국에 안전하지 않을 뻔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찾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겠죠. 물론 여기서 제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추후 조사에서 실제로 내부 공모나 범죄 연루의 정황이 밝혀진다. 이 문제의 본질은 관리 체계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부패랑 비리에 있다는 것으로 바뀔 겁니다. 또 이번에 해커가 코인을 되돌려놨었지만 다음번에는 더 치밀한 해커가 아예 추적 불가능하게 빼돌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거고, 결국에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서는 제도랑 보안 시스템을 정비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여지고 있지만요. 이것마저도 신속하게 보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 국가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압수한 비트코인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셈인 거고, 이 시장의 돈들은 다행히 회수가 됐지만요. 이런 허술함을 방치했다가는 또 다음에 진짜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겠죠. 이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면서 이 보안을 강화하는 것들이 남은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나 이 뉴스가 터진다면은 그 자산이 과연 안전하고 통제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불확실한 시장에서 냉정을 유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